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침이어서 아직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오전에 녹화를 미리 먼저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시청자층을 한번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 하면요. 연령별입니다. 이건 지금 최근 일주일이고요. 최근 일주일 날 동안에 여성은 한 분도 없고 남성 100%에 나이대가 신기합니다. 55세에서 64세가 100%예요. 뭐죠? 아마 지난 7일 동안은 제가 지금 계속 인공지능 수학 영상만 올리고 있고 그 올린 영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시청자 대가 40대, 50대, 60대라는 겁니다. 지난 4주를 봐도 똑같습니다. 그죠? 40대, 50대, 60대입니다. 이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시나요? 지금 제 인공지능 수학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 세대이신가요? 이해가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. 음, 아, 예, 제가 좀 이상하고요. 여전히 제 블로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십니다. 제가 영상이 좀 재미가 없죠?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재밌게 배운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은 더 재밌게 수학을 전달 드리려고 이 책을 만들고 또 영상을 찍고 하는 건데 여전히 재미가 없군요. 네, 오늘은 인공지능 수학 1권의 2장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뉴턴 랍슨 메서드, 바이섹션 메서드 전달 드렸고요. 오늘은 연립 방정식, 그 중에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할 겁니다. 이제 선형이라는 게 이제 선형 방정식을 여러 개 세운 건데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향후의 행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.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만 이야기했었죠. 그럼 3차, 4차와 같은 고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3차나 4차 방정식도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존재합니다. 그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란 말은 그 방정식의 몇 개의 개수들, 코에피션트 개수들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식이 존재한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이게 관심사가 아닙니다. 어차피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. 그리고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.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고요. 우리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죠. 이 수치 해석, Numerical Analysis라는 과목은 전통적인 컴퓨터 과학과 등에 보통 3, 4학년에 있는 과목이죠. 아마 우리 교재에서도 나중에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. 이제 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. 연립 방정식을 보죠. 여기는 예제, 유클리드가 지은 문제라고 해요.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. 각자 한번 보시고요. 자, 연립 방정식. 여러 개를 세워놨다는 거죠. 방정식을 여러 개 세운 겁니다. 뭐 방정식 개라고 하고요. 영어로는 System of Equations 또는 Simultaneous Equation 이렇게 합니다. 요런 게 연립 방정식이죠. 방정식이 두 개 있잖아요. 근데 각각의 방정식이 지금 이놈들은 선형 방정식이죠. 1차 방정식, 선형 방정식입니다. 미지수는 두 개 있지만 다 선형이죠. 이런 걸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지금 미지수는 x, y 해서 두 개고 방정식도 두 개죠. 연립 방정식을 다룰 때는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요런 지금 1번과 같은 방정식 하나만 있다. 방정식 1번 하나만 있다. 그런데 방정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죠. 이럴 땐 어떻게 되죠? x의 값을 특정 값으로 정하면 y 값도 찾을 수 있죠. 이럴 때는 부정입니다.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거죠. 그 반대로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으면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런 내용은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향후에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연립 방정식, 그 중에서도 우리 선형 연립 1차 방정식, 다른 말로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책에 말씀을 드렸는데, 요렇게 적으면 2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요 전에 영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함수 형태 또는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 형태,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형태 설명을 드렸죠. 요게 바로 파란색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. 두 번째 식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이 직선의 방정식이란 게 뭐죠? 예를 들면 저 1번식을 보면 1번식에 x와 y가 있을 텐데, 좌표축을 이 축을 x라고 하고 이 축을 y라고 하면 요 파란색 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은 해당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죠. 빨간색도 똑같습니다. 그죠? 빨간색 선의 모든 점은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.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란 말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되죠. 둘 다 만족하는 해가 되어야 되니까요. 하여튼 요 두 개가 지금 선형 방정식이고 연립해 있으니까 선형 연립 방정식이고,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선형대수,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하죠. 여러분 AI를 공부하시려면 선형대수가 필수입니다.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지금 쓰기로 작심한 것도, 제가 속한 학과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다루는데, 인공지능을 사용만, 인공지능을 위한 라이브러리 사용만 하지, 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구현되었는지를 공부하시려면 선형대수가 필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교육하고 또 교육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책을 지금 집필하게 된 겁니다. 연립방정식을 이제 오면 풀어야겠죠.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습니다. 속어법, 가우스 조던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, 속어라는 말은 미지수를 하나 없앤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요 문제가 있는데, 문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. 문제로부터 방정식을 도출하고 해당하는 방정식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1번과 2번식을 얻을 수 있어요. 선형 방정식이고 연립돼 있죠. 그러면 이렇게 1번식에다가 8을 곱하고 그와 결과를 2번식과 더하면 y가 없어질 거라고요. 이렇게 얘는 플러스 8y고 얘는 마이너스 8y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x만 남겠죠.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고 그 x를 다시 대입하면 y를 구할 수 있겠죠. 이걸 속어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립방정식 미지수를 하나 없애서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식으로 만들고, 해당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 후에 다른 미지수의 값을 차례차례 구해 나가는 방법이 속어법입니다.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 대입법이라는 게 있죠. 말 그대로 어떤 변수를 다른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1번식을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정렬해서 그 x를 2번식에 집어넣으면 다 y만 있는 식이 되겠죠. 그렇게 y를 구하고 그 y를 다시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대입법과 속어법 둘 다 내용은 똑같죠. 하나의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만 있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런 뭐 속어법이나 대입법을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. 향후에 벡터나 행렬을 공부할 겁니다. 사실은 벡터와 행렬, 벡터는 숫자를 1차원적으로 쭉 묶은 거를 벡터라고 할 거고요. 행렬은 숫자들을 2차원으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금 전까지 보셨던 선형 연립방정식인데, 요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배우신 분은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요 1행과 요 1열을 곱하죠. 그게 5가 된다는 의미예요.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방정식이 됩니다. 또 두 번째 행과 1번째 열을 곱한 게 8이 되죠.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이 되죠.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,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의 값을 쉽게 역행렬이라는 걸 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이 문제,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행렬 파트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물론 요거는 우리 나중에 실습하실 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자, 그러면
뭐 연립 2차 방정식 선형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. 그죠? 2차 방정식과 또 1차 방정식이 연립해 있는 건데 이것도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? 쭉 풀어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강의 내용이 짧으니까 실습 영상도 같이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실습 코드가 지금 얘가 025니까 요 파일입니다. 사실. 근데 뒤에 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공부하실 게 많죠. 자, 지난번에 심파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이야기 했죠. 심파이 모듈은 연립 방정식도 풀어줍니다. 똑같이 심파이 모듈을 설치하시고요. 우리 콜앱에서는 앞에 요 느낌표를 하고 터미널 커맨드를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요. 심볼을 정의하고 해당하는 연립 방정식을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. 그래서 왼쪽에 있던 내용을 설명드리면 똑같은 내용이죠. 요 첫 번째 방정식의 5를 등호 왼쪽에 넘겨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고 요 등호 왼쪽에 있는 방식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. 리스트로. 그래서 이게 1번식, 2번식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solve라는 펑션에 넘겨주면 해가 나옵니다. 지금 그래서 심파이 모듈로 연립 방정식도 풀 수 있다. 그 다음이 이제 행렬을 이용한 풀이입니다.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어만 주세요.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놈을 푸는 겁니다. 요 왼쪽에 있는 행렬을 A라고 하고요. 우리 미지수의 행렬을 X라고 하고 요 상수의 상을 B라고 하면 B가 요렇게 되고요. A가 요렇게 되고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A 역행렬을 구하면 그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고 등호 좌우에 똑같이 자신과 역행렬의 곱은 항등행렬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항등행렬에서 우리가 실수했으면 1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럼 x가 나오죠. 그래서 해는 A 역행렬과 B 행렬의 곱이에요. numPy의 linear algebra라는 모듈의 inverse라는 펑션은 해당하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줍니다. 그래서 그 역행렬과 B행을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곱하면 그게 해가 되죠. 그 해가 앞에서 심파이로 풀었던 이 해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요 행렬 이용한 풀이는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코드가 이해 혹시 안 되시더라도 행렬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. 예, 여기까지 했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등식 이야기를 할게요. 지난번에 우리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선형 연립 방정식까지 했고요. 다음 마지막 2장의 마지막으로 부등식 이야기 할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부등식을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. 근데 나중에 최적화 이야기할 때 부등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나중에 최적화 이야기할 때 다루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예,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한 20여 개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실수는 없는지 이해는 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댓글이 없습니다. 댓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